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2018년 12월 18일 오후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사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삼성 바이오 사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한 줄로 정의하면 삼성 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2015년 지분법상의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가 취한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그냥 줄여서 에피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지금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 분식 회계다,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지금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측에서는 이 행정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한번 이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까 제약산업에 대해서 조금 특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있는데, 자본은 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뭔가 기술, 앞으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어떤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많은 기업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합작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2년 2월 삼성 바이오는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함께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지분율이 삼성 바이오는 85%, 바이오젠은 15%, 85대 15대의 지분 비율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이 사회 구성도 총 5명 중에 대표이사 포함 4명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가 선임권을 갖고 1명에 대해서만 바이오젠이 선임권을 가진.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젠은 앞으로의 뭐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이 에피스란 회사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피스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삼성 바이오의 연결 종속 회사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2012년, 13년, 14년까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당시 85대 15라는 지분으로 합작된 이 에피스라는 그 회사, 당시에 바이오젠에게는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바이오젠이 고맙죠. 다 거절했던 일을 수용을 해줘서 사실 투자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젠에 어떤 권리를 주냐면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콜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바이오 주가가 한 37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37만 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에게는 처음에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바이오젠이었는데 언제든지 2018년 6월까지 최대 주식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콜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 바이오젠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의 연결 종속 회사로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2012, 13, 14년까지 되다가 2015년 12월에 연결 종속 회사로 되어 있던 에피스가 지분법상의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왜 변경이 되냐면요. 사실 그 제약산업의 특성상 처음에는 계속 적자가 나죠. 대규모의 어떤 R&D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기술 개발에 매진하느라 사실 매출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R&D 비용은 발생하고 매출은 없으니까 계속 이 기업은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처음에는 뭐 시장으로부터 별 주목도 받지 못했던 이러한 기업으로서 계속 몇 년 동안 적자 상태였습니다. 2014년까지. 자, 그러다가 2015년에 드디어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약품 중에 뭐 엠브렐이라는 약과 그 레미케이드라는 그 약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한국과 유럽에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2015년도 10월 이후부터 이 삼성 바이오에 대한 기업 가치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뭐 주가도 낮고 굉장히 가치도 없었던, 계속 적자가 나던 기업이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가능성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냐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5대 15. 사실은 처음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별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2012, 13년에 있었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분 85대 15가 거의 뭐 90대 10까지 이렇게 비율이 갔었는데요. 자, 콜 옵션 행사를 아까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젠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분이 변동이 굉장히 90대 1에서 50대 50, 거의 50대 50까지 갈 수 있는 지분 변동 가능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회계 기준,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도입한 IFRS라는 그 회계 처리 기준은 콜 옵션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콜 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지분법에 따른 관계 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옵션 행사가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는 연결 종속 회사로 있었지만 이 회사를 2015년 12월에 지분법에 따른 관계 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냥 했을까요? 아니죠. 삼성으로서는 이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당시에 국내 3대 회계법인 삼일, 삼정, 안진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어떤 질의도 어떤 감리도 받았고요. 또 금감원에도 질의를 해서 문제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5년 12월에 종속회사에서 이제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2015년에 잇따른 신약 개발, 그리고 판매 승인 허가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는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시장 공정 가치로 이제 매겼을 때 약 한 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이 삼성바이오는 2015년 16년에 이르게 되면 거의 4조 8천억까지 이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기업 가치라는 거를, 기업 가치를 마치 뭐 뻥튀기했다라고 참여연대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이 기업 가치를 평가했던 당시 뭐 증권사라든가 회계법인에서는 사실 이 삼성바이오의 어떤 가치를 뭐 어떤 법인은 6조까지 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제 콜 옵션 행사까지 염두에 둬서 그 금액을 제외한 4조 8천억 정도로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재묘제표를 작성을 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바뀐 재무제표로 상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또 문의를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확인을 받죠. 그때까지 금감원 증선이 계속 문제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2018년도 11월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했고 2012년 12월에 관계회사를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12월에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한 것은 문제없다. 그러나 2012년부터 처음부터 이 회사는 관계회사로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인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결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2012-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을 냈고 또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해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다. 분식회계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왔다 갔다 한 두 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금융당국이 문제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는 사실은 처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사정사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코스닥 상장을 사실은 유치해온 기업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에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이 회계 변경 적절성에 대해서 금감원에 질의를 합니다. 당시 참여연대 요구로 열렸던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는 이 회계 처리가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한국공인회계사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 감리 결과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없다라고 했던 회계 처리가 지금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018년에 5월에 1차 감리 결과에서 금감원은 또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면 2012, 13, 14년 연결 종속회사 회계 처리는 괜찮다. 그런데 2015년 관계회사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콜 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2015년 회계 처리가 또 잘못됐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콜 옵션 행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6년 들어서 콜 옵션 행사하겠다라는 문서를 바이오젠이 보내왔고 실질적으로 2018년 6월에 콜 옵션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바꾼 거죠. 2018년 11월에 와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젠 아예 처음부터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입장을 지금 3번이나 번복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는 정말 고의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이러한 아주 엄청난 마치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기업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어볼까요? 만약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대로 처음부터 자회사가 아니라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설립 초기 에피스에서 발생했던 그 적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연결
종속 회사로 있게 되면 이 에피스가 그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다 모기업인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의 실적에 에피스의 적자가 다 반영이 되니까 계속 뭐 적자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처리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의 어떤 재무제표상 적자가 사라지게 되면 삼성바이오의 어떤 실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분식회계라는 거죠. 원래는 부채가 있고 원래는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인데 이 적자를 이 모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관계회사로 만들어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안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죠. 만약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둬서 2012, 13, 14년까지 적자가 나는 기업을 이렇게 관계회사로 계속 뒀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문제 안 삼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분식회계를 했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콜 옵션을 실질적인 권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85%, 90%에 이르는 그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는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대부분의 그 선임권을 삼바가 가지고 있고 또 90%까지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뤄진 유상증자에도 바이오젠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삼성바이오에 돈을 묻을 생각이 바이오젠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콜 옵션 행사도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미리 10%에 불과한 지분을 마치 5%로 50%로 간주해서 공동 지배하는 관계회사로 처리하라? 이것 자체가 이러한 증선위의 결정 자체가 오히려 훨씬 억지스럽다라는 게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들의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 12월에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것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선위 최종 결정은 2015년도에 회계 처리,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은 맞다. 처음부터 그런데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 소급해서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2012, 13, 14년도에 에피스의 회계 자료를 지금 다시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합병 이후에 이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지금 어디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터줬냐면 참여연대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못됐다. 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어떤 가치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도 더불어서 부풀려졌고 그로 인해서 합병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합병을 통해서 얻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에 대한 어떤 경영권 지배, 이것도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지금 전혀 별개의 사안을 과거로 소급해서 다 수정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는 이 길을 다시 터준 그러한 격이 됐습니다.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삼바 회계 처리 의혹은 선후 관계상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2015년 이제 9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에 이미 4월 달에 합병 비율은 이미 결정이 됐었고요. 회계 처리 변경은 그해 12월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2016년 11월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만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의 어떤 회계 논란과 이 합병은 삼성물산으로의 그 통합 합병은 이슈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거를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준 결과가 됐습니다. 예,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마치 스모킹 건이 어떤 삼성에서 만든 그 내부 문건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박용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확보한 내부 문건을 근거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부 문건이라는 것도 보면 별게 아닙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플랜, 뭐 A,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안, 그리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자료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 자료에 불과한 문건인데, 거기에 어떤 뭐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뭐 이만큼 봐야 되느냐, 이 정도 봐야 되느냐, 이건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문서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의견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의견도 사실은 혼재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마치 삼성이 의도적으로 어떤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어떤 부풀린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회계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 IFRS라는 회계 기준과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회계 기준의 어떤 원칙을 어떤 허무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까지 얘기 드리는 건 좀 복잡하니까요. 어쨌든 이 문제 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거는 분식 회계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회계 처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있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식회계라는 것은 형편없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이 그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분식회계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 매출, 뭐 R&D, 어떤 지출 이런 쪽에 그 지표를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어떤 대출을 받고 주가를 부풀렸던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나 엘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여당 일부 의원, 그리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정말 마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 조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정말 공부를 해가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언론의 선동에 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 이 사건을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계속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번 리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